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게 신나게 재미나게 과학 공부 한번 해보아요. 저는 박지혜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요 4단원 자극과 반응에서 두 번째 중단원 신경계와 호르몬에 있는 첫 번째 챕터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계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기대하세요. 네, 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그림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두 녀석이요, 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봐 친구, 신호를 보낼게. 느낌 왔어. 네, 두 녀석이요, 어떠한 것을 보냈고 받았다라고 한답니다. 그렇다면 신경계에서 자극은 어떻게 전달될까요? 고민.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각기관에서요, 우리 몸에 있는 감각기관으로서 눈, 코, 귀, 혀, 피부 이러한 감각기관들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자극을 받아들였고요. 그러한 일련의 자극들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눈이라면 시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갔고요. 그 다음에 코였다면은요, 후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됐고요. 그 다음에 혀에서 맛을 봤다면요, 미각신경이 뇌한테, 소리 듣는 귀였다면요, 청각신경이 뇌한테, 기억나세요? 피부 진피에 분포하고 있는 감각신경이 뇌한테 전달했던 거 기억하시죠?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신경계에서 자극을 전달하는 방법은요, 우리 온몸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 가운데 특히나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온몸에 뻗쳐 있는, 온몸에 분포하고 있는 말초신경계가 감각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중추신경계 뇌로 전달해 주고요. 뇌는요,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접수한 자극들을 뇌가 느끼고 판단해 봐서 적절한 반응, 신호를 보내게 돼요. 그러면 이것 또한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 분포하고 있는 말초신경계의 일부분인 운동신경을 통해서 각각의 근육과 같은 반응기관에다가 전달해서 반응을 나타나겠죠. 해서 결국에 이번 단원의 제목이 자극과 반응이었잖아요. 자극은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거고요. 반응은 우리 몸이 판단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해하세요? 그러면 받아들인 자극은 감각신경을 통해서 뇌가 판단한 다음에 운동신경을 통해서 근육 같은 기관을 통해서 반응을 보여주게 됩니다. 해서 자극과 반응을 연결시켜주는 게 뭐였나요? 신경계. 이해하세요? 해서 결국에 신경계는요, 감각신경, 그 다음에 뇌가 판단한 다음에 운동신경을 통해서 받아들인 자극을,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해하세요? 그렇다면 신경계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야구를 하고 있어요. 공을 던지는 사람이, 그렇죠? 투수겠죠. 투수가 공을 던집니다. 그러면 저 반대편에 있는 날아오는 공을 보고 치는 사람이 누구죠? 타자죠. 그러면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졌고요. 타자는 그 날아오는 공을 눈으로 보고, 눈으로 봤죠? 그럼 눈에서 어떻게 될까요? 빛이라는 자극이 각막, 수정체, 유리체,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 시각신경, 뇌한테다가 그 모습을 전달할 겁니다. 그러면 뇌는 어떻게 되나요? 빨리 판단해야 되겠죠? 판단을 하여, 그렇죠. 운동신경을 통해서 다시 내보내주면 야구방망이를 휘둘러서 공을 땅 치겠죠. 해서 결과적으로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했고요. 그 뇌는요, 받아들인 자극을 느끼고 판단해서 운동기관으로 그 신호를 보내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면 일련에 이러한 어떠한 야구, 공을 던집니다. 투수가 던졌고요. 타자가 치는 것까지의 반응을 봐주시면은요, 이 타자는요, 공을 봤어요. 뇌가 판단했어요. 그 다음에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서 공을 쳤어요. 그죠? 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일어나려면 누가 관여한다고요? 신경계가 관여하겠죠. 해서 신경계란
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첫 번째 신경계란 우리 몸에서 자극을 빨리 전달하고 그 자극에 대해서 빨리 판단해서 어떻게 반응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일을 담당합니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신경계란 자극을 빨리 받아들였고요. 그것을 빨리 판단해서 반응을 보여줍니다. 네, 받아들인 자극에 대해서 빨리 판단해요. 빠르게 판단했고요. 그 반응을 보여주게끔 연결해 주는 거,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신경계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자극을 빠르게 전달했고요. 그 자극에 대해서 판단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일을 누가 담당한다고요? 신경계가 담당한다고요. 그럼 아까 야구에서 봤을 때 투수가 던진 공을 봤어요. 공을 봤어요. 그럼 눈을 통해서 시각세포, 시각신경, 뇌에 온 다음에 야, 그 공을 빨리 쳐! 라고 빨리 받아들인 다음에 판단을 했겠죠. 그럼 이 판단에 맞춰서 운동신경을 통하여 손에 있는 근육이 야구방망이를 휘둘러서 공을 쳐서 일련의 반응을 보여줬겠죠. 이해하세요? 이런 일을 누가 담당한다고요? 받아들인 자극을 빨리빨리 전달했고요. 그다음 판단했고요. 운동기관인 이러한 것이 반응을 보이게끔 신호를 보내주는 일을 신경계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경계이고요. 이러한 신경계의 구조를 봐주시면은요. 신경계의 구조를 봐주시면은요. 신경계는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요. 우리 신경계를 구성하는 아이를 봐주시면은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중추신경계라는 거는요,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것은요, 자극을 공을 봤다는 자극을 빨리 전달해 줬겠죠. 그럼 이 받아들인 자극에 대해서 그 자극을 빨리 느끼고 판단해서 야, 어떻게 해라 라는 적절한 신호를 보내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게 중추신경계입니다. 해서 이러한 중추신경계에 속하는 아이가 뇌하고요, 척수가 있어요. 이해하세요? 뇌하고 척수가 있습니다. 중추신경계에 속하는 아이, 뇌하고 척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말초신경계는요. 말초신경계라는 거는요. 우리 온몸에 다 퍼져 있어서 중추신경계와 온몸을 연결해주는 아이를 우리가 말초신경계라고 하는데요. 이 말초신경계에는요. 감각신경이 있고요. 운동신경이 있고요. 그럼 감각신경은 주로 어디에 분포하고 있을까요? 감각기관에 분포하고 있겠죠. 해서 우리 이러한 신경을 구성하는 아이들이 세포들이었잖아요. 그 신경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을 우리 특히나 신경세포들을 뉴런이라고 합니다. 해서 감각신경이란 많은 자극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해서 여러 개의 감각 뉴런이 모여있는 다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때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였고요. 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해주는 아이들, 걔네들을 모두 다 감각신경이라고 합니다. 해서 눈에서 연결되어 있는 감각신경은 시각신경, 코하고 연결되어 있는 감각신경은 후각신경, 혀하고 관계되어 있는 맛세포가 모여있는 부분은 미각신경, 달팽이관 뒤에 붙어있는 청각신경, 그다음 피부 진피에 있는 감각신경, 이러한 모든 아이들이 외부 자극을 받아들여서 중추신경계한테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감각신경이고요. 반면에 운동신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뇌가 판단을 했어요. 자극을 느꼈고요. 판단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보여주는 기관까지 그 대표적인 아이가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근육과 같은 반응 기관을 중추신경계하고 연결해주는 아이가 우리 운동신경이라고 하여 중추에서 보낸 신호를 결국에 반응 기관, 운동기관인 근육한테 전달해주는 아이를 우리가 운동신경이라고 해요. 이해하세요?
네, 해서 말초신경계를 구성하는 아이는요, 감각기관에 분포하고 있는 감각신경이 있고요. 이 아이는 주로 자극을 받아들였고요, 중추신경한테 전달해 줄 때 연결됩니다. 해서 감각신경은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말초신경으로는요, 운동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운동신경은요, 주로 어디에? 근육에 분포하고 있고요. 뇌에서, 척수에서, 중추신경계에서 어떠한 반응을 뭐뭐뭐 어떻게 해라 라는 신호를 근육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운동신경입니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신경계의 구조는 중추와 말초로 되어 있다. 이 중추에 속하는 아이가 뇌와 척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살짝쿵 뒤태를 봅시다. 뒤태를 봐주시면은요. 네. 네. 네, 멋지게 서 있는 뒤태가 있습니다. 이 뒤태 안에 머릿속에 있는 뇌와 뇌 밑으로 내려가는 척수요. 해서 뇌하고 척수를 우리는 중추신경계라고 불러요. 이해하세요? 뇌하고 척수를 우리가 중추신경계라고 합니다. 이해하세요? 그 다음 이러한 중추신경계랑 연결돼서 온몸에 다 퍼져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그렇죠? 말초신경계라고 불러요. 해서 뇌하고 척수 요 두 개는 중추신경계에 속하고요. 우리 온몸에 다 퍼져 있는 얘네들은 우리가 말초신경계라고 해요. 됐나요? 그리고 특히나 말초신경계를 구성하는 아이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말초신경계를 조금 더 세분화하면 채성신경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고요. 해서 채성신경이라고 하는 건 대뇌의 지배를 받습니다. 대뇌가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해라 라는 판단을 해줄 거고요. 그렇다 보니 대뇌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뇌한테 자극을 갖다 줘야 되겠죠. 네, 감각신경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판단에 의해서 어떻게 해라 라는 운동신경도 연결되어 있고요. 해서 자극과 중추의 신호를 전달하는 아이들이 우리가 채성신경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자율신경은 말 그대로요.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해서 대뇌가 관여할까요? 안 할까요? 대뇌가 판단한 다음에 어떻게 해, 뭐뭐 하지 마 이런 판단 관계 없겠죠? 해서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율신경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 몸속에 있는 내장기관이나 그 다음에 우리 혈액순환을 담당하기 위해서 혈관들이 움직여야 되겠죠. 이런 혈관들의 기능 같은 경우는요. 자율적으로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대뇌한테 어떤 자극을 안 갖다 줘도 돼요. 그쵸? 자율적으로 조절해서 그냥 대뇌 지배 없이 자율적으로 조절합니다. 여기는요. 운동신경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됐나요? 해서 여기까지가 신경계의 구조입니다. 짠!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말초신경계 살짝 볼까요? 네. 말초신경계에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감각신경이라는 건 감각기관에 분포하겠죠? 네. 감각기관에서 중추신경한테다가 자극을 전달합니다. 해서 감각기관과 중추를 연결해주는 아이가 감각신경이고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한테 갖다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운동신경이라는 거는요. 네, 자극을 느끼고 판단을 해서 중추가 어떠한 명령을 내려줄 겁니다. 그럼 그 명령에 따라서 반응을 보여야 되겠죠. 신호를 내보내야 되겠죠. 어디를 통해서 내보낼까요? 근육을 통해서 내보낼 겁니다. 해서 근육과 같은 반응 기관을 중추신경계하고 연결해 주는 게 운동신경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중추신경계에서 보낸 그 명령, 반응을 결과적으로 근육한테 전달해 주는 게 운동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말초신경계라고 하고요. 말초신경계 안에 크게 채성과 자율신경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좀 전에 얘기를 해서 대뇌의 지배를 받아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신경과 그 반응을 판단한 다음에 중추가 어떻게 해 명령 반응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운동신경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구성되어 있는 게 채성신경이고요. 자율신경은 말 그대로 자율입니다. 자율적으로 조절해요. 따라서 대뇌가 어떻게 해 하지마 이런 명령 관계없죠.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고요. 네, 이 아이는 알아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내 뱃속에 있는 내 몸속에 있는 장기들은요. 내가 야 이제 소화 그만해 위 움직이지 마 소장 움직이지 마 심장 뛰지 마 안 그러죠. 해서 대뇌랑 관계없이 본인이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자율신경으로서 이 아이는 운동신경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됐나요? 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는 신경계의 구조를 확인했고요. 여기까지가 신경계의 구조입니다. 짠! 네, 지금부터는요. 우리 신경계를 구성했던 중추 말초 가운데 중추 신경계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해서 중추 신경계의 구조. 그러면 중추 신경계에 속하는 게 뭐가 있었죠? 그렇죠. 뇌하고요. 척수하고요. 특히 뇌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나요? 머리에 있죠. 이 머리에 있는 뇌는요. 누가 보호하고 있죠? 우리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뼈 헬멧. 우리 일반적으로 오토바이를 탄다거나 자전거를 탄다거나 할 때 머리가 굉장히 안전하게 잘 보호되도록 우리 보호 장비 중에 헬멧이라는 걸 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헬멧을 쓰고 있습니다. 뭘까요? 두개골이겠죠. 해서 뇌는 두개골로 잘 쌓여져 있어요. 통으로 된 뼈 두개골로 쌓여져 있는데요.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어떤 사고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머리를 심하게 맞았다든지 이런 경우에요. 정신을 잃고 쓰러져요. 약간 뭔가 정신도 혼미해지면서 제대로 판단을 못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네, 뇌가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두개골로 싸고 있기는 하나 강한 충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이해하세요? 해서 결과적으로 두개골로 뇌를 싸고 있다는 얘기는 뇌가 그만큼 우리 생명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세요? 해서 우리 지금 중추신경계인 뇌하고 척수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일단 뇌에 대해서 한번 먼저 봅시다. 우리 뇌를 구성하는 것 가운데 옆모습으로 봤을 때 대부분을 다 차지하는 뇌가 대뇌입니다. 우리 뇌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는 게 대뇌예요. 그 다음에 대뇌 아래쪽에 붙어있는 조그맣게 붙어있는 소뇌라는 게 있어요. 소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쯤 내려가는 부분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중간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대뇌와 중간뇌 사이에 간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뇌 밑으로 해서 쭉 내려가는 부분에 바로 윗부분에 우리가 연수라는 부분이 있고요. 연수 아래로 쭉 내려가면 뭐가 있을까요? 네, 척수라는 신경이 있겠죠. 해서 여기 연수까지요. 네, 여기까지는 뇌고요. 여기 아래가 네, 척수에 해당되겠죠. 해서 뇌하고 척수를 우리는 중추신경계라고 부릅니다. 이해하세요? 해서 이때 대뇌는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는 게 대뇌인데요. 크게 대뇌는요. 오른쪽 뇌 우반구, 왼쪽 뇌 좌반구라는 게 있어서 대부분을 다 차지하는 대뇌가 하는 역할은요. 감각과 운동 조절 및 기억할 수 있는 거, 추리할 수 있는 거, 감정을 느끼는 거 이러한 모든 고등정신활동의 짱! 고등정신활동을 담당하는 아이가 네, 대뇌입니다. 해서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감각기관에서 배웠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러한 감각이 모두 다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극을 외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요 판단해주는 뇌가 필요했죠.
그네가 대뇌입니다. 해서 그것을 우리는 감각령이라고 불러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에 대해서 판단해 주는 거 감각령.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움직임에 있어서 판단해 주는 거 운동령. 이해하세요? 해서 네, 그다음 모든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판단해 주는 거 연합령이라고 해서 네, 대뇌가 하는 역할은요. 고등정신 활동에 짱인 아이가 대뇌입니다.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됐나요? 네. 그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순서대로 내려가 볼까요? 대뇌 밑으로 내려오면 중간뇌와 대뇌 사이에 껴있는 간뇌. 간뇌가 하는 역할은 뭔가 하면은요. 제일 중요한 역할은요. 체온 조절입니다. 체온 조절. 해서 체온 조절 몇 도로 유지할까요? 네, 건강한 사람이라면 별일이 없다면 36.5도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하려고 하겠죠? 네, 해서 이것을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체온 조절에 관여하는 부분이 특히나 간뇌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요. 중간뇌, 우리 중뇌라고도 하는데요. 중뇌가 하는 역할은요. 중간뇌 위치 정도는요. 이게 눈을 쏙 들어간 요 부분 정도 해서 눈이랑 관계된 부분. 그래서 눈의 움직임, 동공의 변화, 홍채의 변화 이런 것들을 누가 다 조절할까요? 중간뇌가 조절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 이 교실에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불이 만약에 갑자기 꺼져요.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면 물체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빛을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홍채가 수축하고 동공이 커지면서 빛이 많이 들어와야지만 물체가 보이게 될 거예요. 이때 홍채를 수축시키면서 동공을 크게 하는 아이가 중간뇌. 이렇게 조절했다가 갑자기 전기가 들어왔네요. 형광등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교실이 환해졌어요. 그럼 빛이 많이 들어올 필요가 없겠죠. 그럼 이때는요. 홍채가 확장되면서 동공은 작아지고 빛이 적게 들어오겠죠. 이런 과정을 조절을 판단하는 아이가 누굴까요? 중간뇌가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눈의 움직임, 눈이랑 관계된 것들은 모두 다 중간뇌가 그 기능을 하게 됩니다. 눈의 움직임, 동공의 변화, 홍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아이가 중간뇌예요. 어느 날 차에서 길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너무 심각하게 났어요. 지금 이 환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없어요.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병원에 누워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할까요? 환자분 이름 뭡니까? 이런 걸 물어볼까요? 아니죠. 의식 없는 환자한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눈을 벌려서 거기다 후레쉬를 갖다 댑니다. 그러면 후레쉬를 갖다 대서 손전등을 갖다 대면 불빛이 강하게 들어오겠죠. 그럼 그때 어떻게 될까요? 홍채는 확장되고 동공은 작아지겠죠. 이러한 반응이 보인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의식은 없어요. 사고가 나서 의식은 없지만 누가 살아있다는 얘기인가요? 중간뇌가 살아있다는 얘기겠죠.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모든 환자들이 이렇게 왔는데요. 교통사고가 되게 크게 났어요.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환자를 한꺼번에 동시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제일 먼저 의사 선생님이 손전등을 눈에 반응을 해서 홍채 반응이 있는지 동공 반응이 있는지를 따져서 동공 반응이 있다는 얘기는 뇌가 살아있다는 얘기니까 그 사람들 먼저 빨리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식은 잃었지만 뇌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눈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누구를 확인해 볼까요? 중간뇌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여기 손해입니다. 손해가 하는 역할은 뭔가 하면요. 혹시 귀 기억나세요? 귓바퀴, 귓구멍, 웨이도를 지나서 첫 번째 울리는 고막 둥 뼈다구 3개, 귓속뼈 둥둥둥 증폭되면 그 안에 달팽이처럼 생겨 있는 달팽이 관, 그 다음에 청각 신경에서 대뇌로 갔었죠. 그런데 이 달팽이관 위에 보면 세반고리관 있었고요. 요 사이에 전정기관 있었고요. 해서 반고리관 있었고요. 전정기관 있었고요. 얘네들은요. 소리 듣는 거랑 관계 있었나요? 없었나요? 소리 듣는 거랑 관계없이 반고리관은 회전감각, 코끼리 코하고 빙글빙글 뒀을 때 몸에 균형 잡아주는 거, 전정기관 몸에 균형 기울어졌을 때 몸에 균형 잡아주는 거. 해서 이 아이들은요. 모두 다 평형감각이랑 관계 있었죠.
해서 선생님이 그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체조 선수가 덤블링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귀를 어딘가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다치고 나서 확인을 했는데 더 이상 체조 선수가 할 수 없대요. 그 이유를 확인해 봤더니 귀의 어느 부분이 다쳤대요. 어디가 다쳤을까요? 네, 다치면서 반고리관 전정기관에 이상이 생기면서 네, 손해한테 이상이 생겼나 봐요. 균형 같은 걸 잘 못 잡게 됐네요. 그래서 손해가 하는 역할은요. 근육 운동을 조절하여 몸의 균형을 잡는 역할. 네, 여기가 하는 역할은요. 평형 감각을 담당합니다. 됐나요? 해서 네, 뇌에 속하는 4가지 아이들 얘기했고요. 그 다음 4번째 연수입니다. 연수. 연수는요. 우리 뒤통수를 보면 이렇게 되어서 쏙 들어간 부분에 약간 목으로 내려가기 전이고요. 여기 좀 들어간 부분 느껴지나요? 이 부분을 연수라고 하는데요. 연수는요. 우리 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생명 유지 활동을 조절합니다. 생명 유지 활동을 조절합니다. 예를 들면 심장박동, 예를 들면 호흡. 해서 생명 유지 활동으로 심장 뛰는 것과 호흡에 관여하는 아이가 네, 연수예요. 해서 선생님이 갑자기 그 영화 제목을 까먹었는데요. 어떤 영화 중에 보니까 그 영화 제목이 뭐였더라? 암튼 배경은 한복들에 있는 거 보니까 사극 같은 조선 명탐정이었나? 그런 영화에 보면 시신들이 발견됐어요. 시신이니까 죽었겠죠? 그런데 원인이 분석을 해봤는데 알 길이 없어요. 무슨 독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뭘 먹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죽어 있어요. 그렇다고 뭐 목을 졸렸다거나 아니면 뭐 코를 막혔다거나 해서 숨을 못 쉬게 되는 상황도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나 이런 사인들을 조사하다 보니 몸이 이제 해부를 해봤죠. 부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증상적인 건 안 나타나다가 뒤통수를 만져보니 연수 부분을 만져봤는데 연수 부분 안에 이만한 대바늘이 꽂혀 있는 거예요. 바늘이. 이해하세요? 해서 이 연수 여기 뒤통수 아랫부분 여기 쏙 들어간 부분 여기를 연수라고 하는데요. 연수가 심장박동 호흡에 관여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대침 큰 바늘을 찔러서 결국에 그런 심장박동 호흡을 조절을 못하게 됐어요. 연수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럼 심장박동 안 되고 호흡 제대로 안 되니까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사망하겠죠. 그래서 우리 가끔 가다가 뒤통수를 잘못 칠 때 연수를 잘못 치면 네, 큰일이 날 수 있고요. 나름의 급소입니다. 뇌 자체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두개골로 쌓여져 있는데 특히나 연수 부분을 잘못 다치게 되면 사망할 수 있어요. 해서 얘기인즉슨 연수가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요. 신경을 교차합니다. 크로스합니다. 해서 연수는요. 심장박동이나 호흡과 같은 중요한 생명유지 활동을 조절하는 것과 더불어서 신경을 교차해 줍니다. 해서 왼쪽을 찔렀을 때는 아야 아파. 오른쪽 뇌가 판단해 주는 거고요. 왼쪽을 찔렀을 경우에는 오른쪽 뇌. 오른쪽을 찔렀을 경우에는 왼쪽 뇌. 해서 여기까지가 우리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뇌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척수입니다. 척수는요. 이 뇌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척수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척수는 우리 온몸에 퍼져 분포하고 있는 말초신경계와 뇌를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해서 자극을 받아들였을 때 감각기관이 받아들였고요. 감각신경이 척수를 지나서 뇌한테 전달해 주고요. 뇌가 그 자극을 잘 판단해서 어떻게 해라 라는 명령은 척수를 통해서 운동신경한테 가고요. 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아주 긴박한 경우에는요. 그냥 척수가 판단하기도 해요. 이해하세요? 척수가 하는 역할은요. 통로 역할을 해주면서요. 또 하나는 무조건 반사에 중추가 됩니다.
네, 자극을 받아들이면 뇌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대뇌가 이거 무슨 맛이야? 이거 무슨 소리야?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누가요? 네, 척수를 통해서 뇌한테 전달해 주고요. 뇌가 어떻게 해? 라는 명령을 주면 척수를 통해서 근육한테 오는 거고요. 저 척수가 하는 역할은 통로 역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반사에 중출합니다. 무조건 반사에 중출한 얘기는 뭔가 하면은요, 내가 뜨거운 냄비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 냄비 손잡이가 되게 뜨거워요. 그럼 내 피부가 진피 속에 있는 온점이 뜨거운 것을 자극을 받아서 척수를 지나서 뇌한테 가서 뇌가 야, 그거 뜨거운 것 같다. 손 딜 것 같아. 빨리 놔. 판단한 다음에 다시 척수를 통해서 운동신경인 근육한테 와서 이거 뜨거우니까 손 떼야 되겠네. 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 손은 홀라당 뜨거운 손잡이에 대었겠죠. 화상 입을 거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해서 아주 긴박한 상황에, 긴급한 상황에 이러한 경우는 외부 자극을 받아들였고 뇌까지 안 올라갑니다. 이때는 척수가 반사해서 반응을 보여줘요. 이러한 반사를 우리가 무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뜨거운 물건을 잡았을 때 대뇌가 아우 뜨거워 손 놓자 홀라당 디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물건을 잡았을 때 뜨거 손을 바로 놔버리는 거. 이런 경우는 대뇌까지 안 올라가요. 척수에서 판단해서 바로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조건 반사예요. 이해하셨어요? 해서 우리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그 구조를 봐주시면 중추신경계에 속하는 아이는 뇌하고 척수 두 가지가 있다. 뇌를 구성하는 5. 첫 번째 대뇌. 모든 고등정신활동을 이 아이가 대뇌입니다. 그 다음 간뇌가 하는 역할은요, 체온 조절이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선생님이 나중에 요 단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성 유지와 체온 조절 얘기를 할 때 꼭 물어볼 거예요. 간뇌입니다. 체온 조절이요. 해서 체육 시간 굉장히 좋아하죠? 여러분들 체육 시간 굉장히 재밌어 하잖아요. 체육 시간 체온 조절은 간뇌가 해서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간뇌가 체온 조절을 하는 곳이고요. 중간뇌는요, 우리 중간쯤에 뭐 있죠? 눈 있죠? 그래서 눈의 움직임과 관련되어 동공의 변화, 홍채의 변화 이런 것들은 중간뇌가 하는 역할이고요. 소뇌 같은 경우는요, 우리 머릿속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는 뇌가 대뇌거든요. 대뇌는 좌반구와 우반구가 있어요. 좌반구와 우반구 뒤에 있는 조만한 뇌 소뇌입니다. 이 소뇌가 어느 쪽, 왼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게 오른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게 몸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요. 이해하세요? 해서 몸의 균형 잡는 역할 소뇌가 담당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척수 쪽으로 내려가기 바로 윗부분에 연수가 하는 역할은요, 기본적인 생명유지 활동, 여기 급소예요. 잘못 찌르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박동과 호흡운동에 관여하는 연수가 있고요. 연수는요, 신경교차, 크로스가 일어나는 부분도 또한 연수예요. 그 다음에 척수는요, 외부 자극을 뇌한테 전달해주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뇌가 판단한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기 위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통로 역할을 하는데요, 그것 외에 아주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는요, 대뇌한테까지 갔다 오게 되면 우리가 어떤 피해를 볼지 몰라요. 그래서 빨리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경우는 척수가 판단해서 반응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예가 뜨거운 물건을 잡았을 때 뜨거워. 뜨거운 물건을 잡았을 때 잡았어요. 아우 뜨거워 손 놔. 홀라당 데이겠죠? 뜨거운 손잡이를 잡았을 때 뜨거워 바로 놓는 거. 이런 경우가 무조건 반사예요. 이해되셨나요? 오늘의 학습은 여기까지였어요. 오늘은 신경계란 무엇이었는지, 신경계의 구성과 특히 그 안에 있는 중추신경계의 구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신경세포인 뉴런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뉴런을 통한 자극의 전달 과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매우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